쉬운 풀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방어 기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참고로 프로이드가 제시한 여러 형태의 방어 기제들은 그의 딸이었던 안나 프로이드에 의해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학자에 의해 분류되고 추가되어 현재는 30개가 훨씬 넘는 방어 기제가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정신적 문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한 후 주요한 몇 가지 방어 기제가 설정한 문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성격이 불같아서 툭하면 화를 내는 아버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봐요. 우선 이 학생이 미성숙한 자아의 상태라면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사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마치 타인의 마음의 상태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내가 먼저 화잘내는 아버지를 미워했으면서 아버지에게 화살을 돌려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미성숙한 자아의 상태에서는 수동 공격형 행동의 방어 기제를 사용해 자신을 보호하려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직접적으로 화를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물음에 못 들은 척 대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시키는 일을 허술하게 하거나 늦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때로는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신체화로 방어 기제를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아버지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는데도 몸이 이유 없이 아픈 것은 심리적 갈등이 신체 부위의 증상으로 발현되는 예입니다. 이번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인관계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반동 형성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은 불안을 유발하기에 반대의 신념을 취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아버지가 무섭고 싫지만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매우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어 기제는 억압입니다. 억압은 의식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충격적이어서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상처받을 만한 상황인데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방어 기제는 정서가 건강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성숙한 방어 기제들입니다. 첫 번째 방어 기제는 억제입니다. 평소 우리가 막 혼용해서 사용해서 위에서 언급한 억압과도 비슷한 용어처럼 보이지만 억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상태가 아닌 의식적 또는 반의식적 상태에서 생각과 느낌을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억압보다는 보다 주체적인 것이죠. 아버지가 이유 없이 화내는 것을 보고 분노도 느끼고 화도 날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동요하지 않고 아버지를 탓하지도 않으며 아버지의 상태를 이해하고 참아대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개하고픈 성숙한 방어 기제는 유머입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어 기제이기도 한데요. 이 유머는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타인에게 유쾌감을 가져다주는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발끈하더라도 그 상황을 잘 모면한 후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재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등 말이죠. 이 외에도 성숙한 방어 기제로는 승화, 이타심, 예측 등이 있습니다. 방어 기제란 자신이 뭔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감정적인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는 행위인 것이죠. 현실이 시궁창 같을 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삶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한 것일 텐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방어 기제 중엔 잠깐 동안 문제를 회피할 뿐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 정신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는 방어 기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삶은 고통이 디폴트임을 겸허히 수용하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며
방어기제를 사용하려면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쪽으로 자신의 정신을 수련해야겠습니다.